오늘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진우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전화 연결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사제 박진우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 기록물이 무엇이고 대통령 기록관으로는 어떤 자료를 이관해야 됩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법률 2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 주체가 국정 수행을 위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그리고 물품들을 종합해서 한 거죠. 예를 들면 국가 간 정상회담 때 선물을 나누는데요.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선물도 기록물이에요? 어허.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거의 모든 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 그리고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각종 특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록도 전부 대통령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과 소통하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 그리고 물건, 여기는 선물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하, 거의 모든 거를 다 이관해야 되는군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관하도록 한 거죠? 과거에 이런 기록들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5.18 네. 발포에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아직도 네, 그리고 변명한 사람들이 네.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박철원 씨가 42차례나 남북 비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록이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관에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대통령 기록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록이기 때문에 네. 이 기록을 남겨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서 기록을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관할 때 이거는 이관하고 이거는 이관 대상에서 제해야 된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요? 법률의 모든 기록은 전부 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이라고 정해지면. 그럼 사실상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지금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네. 초안이라든가 중간 버전이라든가 이런 건 다 등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그건 범법행위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모든 기록물들은 초안과 그다음에 수정본, 최종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하고 협의했던 기록까지도 전부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네. 현재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지정의 주체를 두고 이제 무슨 문제가 됐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기록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정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기록을 생산한 주체가 정무적 책임도 지는 거고, 법적 책임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을 생산한 사람만이 그 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명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법률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텐데 지금 이제 파면이 되다 보니까 네.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네. 측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럼 잘못된 해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기록관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에 보면 네. 권한대행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경호실이나 비서실이나 안보실로 지체 없이 바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기록을 정리해서 이관할 주체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만 듣기에는 이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방금.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는 데 있어서 지정 기록의 주체, 예. 법적으로 예. 특정 기간 동안 열람을 하면 안 되는 이 기록물의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라는 거죠. 즉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고요. 예. 정치적 책임도 질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이관하게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생산한 것은 지체 없이 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없어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권한 대행과 관련된 조항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임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지 권한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조항은 없다. 네,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이게 입법의 미비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현행 법률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정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유권 해석을 어떤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를 넘어서서 그런 문구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법률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주체만이 기록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법률에는 대행은 생산을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의 취지인 거죠. 이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가지고 현 권한 대행에게 지정 기록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국가기록원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나중에 필요하다라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수급히 의뢰할 필요도 있고 전문 학회라든가 이런 기관 단체들에게도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석하는 거고 대통령 기록과는 분류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네.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정을 해버리면 열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정하면 큰일 나는데요. 예. 왜 큰일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 안보실 기록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만약에 지정 기록으로 해서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묶어버리게 되면 국정농단의 범죄 기록을 은닉하게끔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향후에 검찰과 재판부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기록이 국가가 오히려 감춰서 보관하는 격이 돼버리고 그걸 증명해낼 모든 기록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대통령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거라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건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행은 안 된다고 하신다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기록물은 문서를 생산할 때에 이거는 공개 기록이고 이거는 비공개 기록이고 이거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비밀 기록이고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 기록이란 등등을 문서를 생산할 때에 설정할 게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걸 그 자체로 존중해가지고 국가기록원을 이관해줘야 되는 거죠. 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지만 그냥 이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 그 법률적 차이가 있는 거군요. 대분류해가지고 이거는 지정 기록을 해야 돼. 이거는 안 해야 돼. 이 부분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관만 해 넣어라. 네네. 어떤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봉인할 건지의 결정을 대행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이네요. 이것만 하지. 그렇죠. 이미 문서 생산할 때 생산자와 대통령 관계 속에 이미 1차 행위는 다 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존중해주면 된다. 이걸 현재 시점에서 만지작하겠다는 건 네, 그 기록물을 범죄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행위랑 동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기록관에서 지정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럼 이걸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는 법리적으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네. 네, 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는 폐기되고 있고, 일부는 유출됐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기록이기 때문에, 네. 검찰 스스로가 현재 청와대 기록은 대통령, 그러니까 불법 기록으로서 국정농단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이어서 대통령 지정 기록이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주는 거죠.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아하.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법원이 네. 현재의 기록물을 폐기하고 허위 등록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네. 현재 컴퓨터 PC라든가 이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거 보존 신청을 해놓는 제도도 있습니다. 즉 법원이 증인 외에 압수라든가 수색 검증 등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아예 사법부가 그건 증거물로 채택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위해서 건들지 마라. 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사법부가 네네.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지금 큰 게 흐름 통해서 사법부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거죠. 이거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거군요. 네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선 전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대선 전에 이거를 다 지정하고 다 이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록원에서는 그 2달 만에 이제 경험해 보신 분으로 직접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경험해 보신 분으로 대통령 직간접 연결된 기록물들을 지정하고 이관하는 작업이 2달 만에 가능하나요? 참여정부 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관 1년 전에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연습이요?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관하는 거고요. 네. 법률도 처음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정 기록인지 아닌지, 이게 지정 기록으로 1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1년짜리를 15년으로 했는지, 15년짜리를 1년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청와대 전체 직원들이 이걸 다 해본 거죠. 예. 각자 그렇게 하고 생산한 문서들을, 예. 네네. 예. 그렇게 1년 동안의 준비를 하고 나서 또다시 6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1년을 준비하고 다시 6개월 했다고요?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예. 네,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전자기로 생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면 보고나 서면 보고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95%가 전부 시스템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최초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이관 준비와 사례를 남겼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많은 전문가와 경험자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이관이 된다라면 60일에 이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현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정 기록을 정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안 대면 되는 거고요. 이것만 하면 가능하다? 네네. 이걸 재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다 지정해버리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기록을, 국정문전의 번제 기록을 은닉하겠다고 의도적 한 행위. 시간이 없다고 다 지정해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불법 행위인 겁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네. 얘기인지 그리고 네. 이게 왜 그리고 시급히 두 막아야 번째로는 하는지. 네. 대통령 기록물 생산 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직무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손을 놓고 이것만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 누리집 기록, 즉 홈페이지랑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네. 기록은 손을 놓고 정권이 교체돼서 이관해도 무방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만약에 그 메인 서버에 뭐 기록이 다 남다고 했는데 이 메인 서버도 다 포맷하고 삭제하고 디가우징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전산 기록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건 절대 그런 행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알겠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짚어볼게요. 그때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우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자, 악마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도 뒤에 좀 붙여줘요, 이제. 자, 참. 악변 나오셨어요. 악변.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요. 전공 분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 예. 무슨 전공 분야요? 뭐 법과 관련된 일이 많이 터졌어요. 제가 또 깜짝 놀랐죠. 이상한 얘기 하실 줄 알고. 밖에서 예. 조금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네. 저분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나눠져 있어요, 아예. 예.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권한대행이 할 수 있고 당선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대통령이 없을 때 권한대행이 그러고 나서 그 세 사람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자. 각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같은 파면을 당하면 대통령이 일할 때 만든 걸 그 뒤에 바톤을 받아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12월 9일 날 소추가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네. 12월 9일 이후부터 권한대행이 일을 하면서 만들었던 문서들에 관해서 그것만 권한대행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지. 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 자체가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는 사람만 그걸 지정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보좌기관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들 사이에 이 내용이 보면 왜 그러냐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만들지도 않은 사람이 사생활 관련 부분인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해서 또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옮겨달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애초에 입력을 할 때부터 시스템에 이건 일반이다, 비밀이다, 지정이다, 가분류를 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고스란히 유지만 시켜달라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한 게 왜 1년 전부터 그렇게 예행 연습을 했냐면 노 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대통령 기록물이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많다고 들었습니다. 980만 건. 많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1000만 건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언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 건을 하나하나 등급을 매겨서 이걸 나중에 하는 맞다 아니다 하는 예. 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차피 처음에 입력할 때부터 하니까 지금 상태로만 그대로 이관을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계속 우리가 우려하듯이 그 속에서 혹여라도 지금 검찰 수사에 증거가 나올까봐 하는 우려에 다 지정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묶어야 되는 거고 이제 아까 증거보전 신청 같은 경우는 검찰이 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소환 날짜를 통보하는 거가 이미 예고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희한하게도 소환 통보를 언제 할 것인지를 예고에 대한 예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예고한 거거든요. 워낙 비정상인 상황이니까 또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초유의 관심사고 네. 애초에 월요일부터 수사를 들어가니 마냐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시그널은 박 전 대통령 측에게도 하나의 시그널이 됐을 것이다. 언제쯤 아프실 예정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했을 것이다. 저는 이 예정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몇 번 나왔어요. 네, 그 예전에 얘기는 특수본 때 있잖아요. 특수본 때도 했었고 특수본 때도 3번 정도 한다고 그랬고요.
특검 때도 그랬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려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뺏어서 하세요. 아침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약간의 뭐 여론전 우리는 이렇게 잘 하려고 한다라는 걸 먼저 밝혀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다른 이유를 대겠죠. 불가항력이죠. 준비가 덜 네. 됐다든가 불가항력이 뭐가 있어요? 이건 몸이 아픈 것밖에 없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프실 예정인 것 같다고. 몸이 제가.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앞에 이제 결사대가 조직돼 있잖아요. 네. 그 집 앞에 사제라고 부르는데 사제라고 부르는 게 좀 자태. 마땅치가 않아서 네, 자택 앞에 결사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결사항전으로 막고 있다. 네.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라본 국민을 아니 그거는 한두 번밖에 안 통하거든요.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막 극단적으로 하면 물러날 수는 있지만 검찰이 공권력이 그걸 계속 물러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행된단 말이죠. 그 방식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한 20일 정도만 넘기면 될 것 같다. 그렇겠죠. 왜 왜냐하면 4월이 대선이 넘어가고 시작되니까. 그러면 대선이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검찰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정권이 생기면 뭐 탄생하면 다음 정권과 딜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을 봐도 이제 일반적으로 체포 예를 들어 강제로 영장을 발부를 받으려면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한 3번은 부른 다음에 보통 그래요. 보통 네. 3번 부른 그리고 일정도 원래 조율합니다. 일정도 조율해요. 그게 네. 뭐 아니 그렇잖아요.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아니지만 이분들은 아무데도 안 가시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예. 보통 3차례까지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통보에 통보 예고까지 했던 거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검찰이 계산을 한 것이라고 봐요. 또 하나 그 일정도 조절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 측에서 아마 장소도 딜을 하려고 할 공산이 있습니다. 장소는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일반 조사실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가 있어서 완전히 일반 조사실하고 격리된 장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화장실도 본인 것만 쓰셔야 되는 습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따로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전에 경우는 다르지만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그 당시에 특검 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곰탕집에서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인사하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하고는 너무 좀 정반대 케이스죠. 정반대죠. 당선인이고 이제는 파면인인데. 그리고 근데 좀 혐의가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도를 아니 변호인단 측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야 되니까 밖에서 봐달라 만나달라. 지금은 그건 안 된다라고 어제 이제 안 못을 된다고 받았죠. 하겠지만 그런 그 실갱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시간을 볼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죠. 그렇게 하고 검찰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가서 얘기해 보겠다. 가서 얘기해 보고 2, 3일 있다 또 가가지고 또 다른 제안하고 뭐 이런 식의 시간.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될 테니까 20일을 보내는 게 필히 아프신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픈 걸로는 네. 이게 어려운 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속이 돼 있거나 수감 중에 몸이 아파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서 의사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깥에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를 받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그걸 그냥 바로 검찰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해서 법원까지 같이 결정을 하는 건데 수사도 받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나는 아픕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쪽 편에서. 이쪽 편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나. 방법이 없단 말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통상적인 휠체어 방법도 안 통하고 그건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급히 아프실 예정으로. 급히 밤 한밤중 같은 때라든지. 응급실을 이용하시는 걸로. 그렇죠. 아니면은 급히 의사들이 몇 시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긴급한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아니 근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죠. 사실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네. 없죠. 67세 노년의 여성이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면 아플 거기다 수도 있으니까요. 밑작업을 이미 좀 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네. 갔다 들어와서 나와서 뭐 날이 춥다는 둥 첫날부터. 다리를 접질러서 몸이 불편해 보인다는 첫날부터 둥 밑밥을 많이 뿌리셨어요. 또 그러고 나서는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대체 뭘 더 바라느냐라는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있고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쉽게 갑시다 밑밥. 영화에서 그러니까 대선 복선. 이후로 밀어달라고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쓰게 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런 것도 있습니까? 변호사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초보 피고인들은 말이죠. 검찰 앞에 가면 다 말하려고 해요. 그렇죠. 자기가 말하면 검찰이 자기를 이해하고 설득될 거라고 생각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보 피고인들이. 그게 사실은 검찰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가장 원하는 사실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냥 술술술술 굉장히 잘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거 뭐 선의로 하신 거 맞죠? 그러면 네. 이제 재단하고 나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다. 봤자 내 주머니엔 들어온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래서 술술술술. 다 풀어내시면 왜 최순실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는지 난 가족이었기 때문에 네. 그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 뭐 주변에 있는 공적기관을 이용을 하자니 대통령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몰아가는데 검찰은 선수고요. 최고의 어떤 타이밍이죠 지금. 선수고요. 선수고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는 초보의 초보거든요. 초보라기에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그렇죠.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답변을 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검찰도 속도는 낼 거예요. 저는 금요일 그렇기 정도. 때문에 변호인단은 그냥 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변호인단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게 지금은 탄핵 심판 때 변호인단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일단은 물론 그쪽에서도 앞으로는 형사재판 전문가들을 더 영입을 하겠다, 네. 더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시점도 중요한 게 그 전에 저는 소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의 전략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그거네요. 대리인 선임이 아직 덜 됐다. 그것도 있고요. 예. 여하간 제가 보기에는 포토라인에 최소한 20일 이내에 안 쓴다고 봅니다. 세워야 하죠. 반드시. 그래야 수사가 하지만 안 제대로 쓴다고. 이뤄. 네. 아프실 예정이라고 저는 쭉 첫날 조원진 의원이 그 멘트를 하자마자 아프실 예정이구나. 저도 솔직히 그건 걱정돼요.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자, 그러면 출국 금지는 할까요? 출국 금지는 처음에 태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죠. 충분하게. 처음에 소환을 했는데 얘기한 것처럼 명백하지 않은데 아프다라든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혹시라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명분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압수수색은 할까요, 청와대? 압수색은 청와대 시도는 압수색을 막기 위한 움직임처럼 보이는 게 황교안 대행이 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사표 지지한 것도 다 반환시켰더라고요. 수리를 안 한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 같은 경우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인수인계라도 해야 되니까. 비서실장은 실장 비서로 모실 분이 없는데 거기 그러니까. 왜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총리실에도 알겠지만 병행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네. 지금 그동안에 그럼 총리는 일 안 했어요. 권한대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강호 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거기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거 히스토리도 모르고 모실 분도 없고 나와도 돼요 다. 안 나와야 되는 이유가 지난번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압수색을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거부했기 때문에 때문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압수수색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요. 압수수색은 좀 어렵다고 봐요. 자, 그러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까요? 아니면 구속 기소를 할까요? 이거는 500원 걸어볼까요? 지난번에 건 거 지금 갚지도 않고 37억 언제 갚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고요. 기억나시죠? 녹음돼 있는데 하여튼 저는 불구속 기소 쪽에 더 무게를 둬요. 저도 일단 검찰이 구속 기소할 만큼의 예. 올인을 못할 것이다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돼 있다는 게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약점이 됐어요. 법리적으로. 그렇고요. 예. 예. 그리고 어디 안 가고 그렇죠. 갈 수도 예, 없고.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출국 금지한다면 더더욱이나 다 나갈 수 예. 없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법리적인 뉴스. 그리고 구속이 꼭 이게 꼭 원칙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또 구속 기소가 가져올 이제 그 대선 기간의 후폭풍 같은 것도 본인들이 끼어들고 싶지 않겠죠 거기에 아마. 일단 수사만 완료해 놓고 기소도 근데 빨리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수사가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범들이 다 재판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특검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5월 안에 끝이 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다른 공범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해버리면 그 재판 자체가 모순될 수도 있고. 그렇긴 그래서 한데 그런지 이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막 이상한 찌라시들도 흘러나오기 시작을 무슨 하더라고요. 지라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 수사가 무난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주가와 관련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여론전일 수도 있거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삼성 주가는 아주 요새 잘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30년 이상 쭉 들어왔던 재벌 구속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그건 10년도 넘었죠. 말도 안 되는 뭐. 근데 어쨌든 아직도 노년층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삼성 그 구속하면 뭐 큰일 난다고. 큰일은 그냥 잘 나가고 있어요. 더 안정될 거라는 진짜 구속할 전망도 걸 많죠. 아니 경기가 어려면 가끔 구속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꾸로.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 실제 파면 그냥 파면 직후에 주가도 올랐지만
여러 가지 경기지수가 좋아요. 해외에서는 투명성이 제고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lạc 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게 국내 많아요. 오히려. 경기지수도 좋아요. 백화점 이용료 올라갔고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 악마 양지역은 큰 내용이 없네요. 네. 뭘 내용이 없어요. 여태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자, 지금까지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과학과 시사를 세계 최초로 접목한 시간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대단한 히트작을 많이 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도 이제 잔잔한 안타 정도를 치고 홈런까지는 아닌데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이게 저희 대전환점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촛불 집회 때 네. 김진태 의원이 촛불을 꺼버린다고 해가지고 네. 촛불을 끄는데 얼마나 과학적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네. 그래서 저는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이 직접 개입한 사안들이 재밌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겠죠. 네. 그때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리학자나 있는 무슨 반면에 과학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직접. 예.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참 1년 같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제 일주일이 왜 그래? 네. 아, 이번에는 무슨 아이템을 하나? 예. 잠정 비대통령께서 이제 확정 비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비대통령, 예. 그래서 그날 저도 당일날 이 몇몇 과학자들과 함께 네. 자유와 민주의 공기가 흐르는 광화문에 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뭐 각종 소회 여러 스토리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서 꼭 자기가 이걸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 안 조정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같이 지금 나왔던 거죠.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때 내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계산했단 말이지, 이런 거 뭐.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앞으로? 네. 근데 정확하게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게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입니다. 그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했던 과학자들의 전공 분야나 뭐 물리학, 지질학, 천문학, 전문학, 기타 등등 뭐 말씀드렸었지만 정부 분도 계셨어요. 정부, 네. 정부 과학자도 그러니까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과학을 전공했고 현지에 계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네, 뭐 저만 물리학 빼고요. 박사라든가 지질학 박사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천문학 박사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창조경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계에 좀 기대를 해왔었는데 막상 과학계에 도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전에도 소개했던 그 MB 각하의 22조 네. 그거면 달이고 화성이고 목성 토성 다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새 시대의 각종 과학 예산들을 어떻게 확충하면 될까 세상도 바뀌는데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 네. 과학 예산이 하도 부족하니. 네네. 그리고 이제 현 정부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과학에 대해서 그다지가 말만 아니라 번지르르 했지 뭐 해준 게 없으니까 네. 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이제 과학진흥책으로서 좀 정책 차원에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고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같이 앉아서 술 먹다가 그날은 아직 이제 비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버티고 계셨던 때죠. 네. 당일이니까. 아직 민간인 신분으로 계셨을 때 네네. 점거죠, 점거. 네. 예, 점거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분도 좀 내보내고 네. 또 국고 수입도 올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에어비앤비라고 아시죠? 에어비앤비.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자기 집을 가정집을 자기가 빌 때 이제 숙박으로 내놓는 거죠. 네네. 네. 그 여행객들 숙소로 빌려주는데 청와대를 여기에 등록하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청와대 에어비앤비요? 네. 아,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고 그때 또 손님들이 몰려오면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어제 관절을 말하는 거죠. 아예 비어 네, 있는. 청와대 전체 어제 임의로 청와대를 등록을 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영상이 있으실 텐데요. 에어비앤비를 청와대 예, 제 이름으로 종우라고 돼 있습니다. 한번 등록이 되네요. 등록은 아, 예, 이게 되더라고요. 등록돼. 네, 세종으로 1번지. 참. 네. 에어비앤비에 청와대 사진 올려놓고 등록을 했어요. 가격이 예. 1박에 999만 원이네요. 예, 1,000만 원 했는데 이상하게 마지막에 5원인가 빠졌습니다.
이걸 등록할 때 정해야 할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집주인이 아닌데도 등록이 되네요. 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집주인이니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집의 종류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 궁궐이란 메뉴는 없어서 성으로 했고요. 성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침실 수 이런 게 다 있어요. 등록하는 게. 그 침실은 1개고 아시다시피 침대는 3개로 네. 했고 비치된 품목으로는 이제 중요한 헤어드라이어. 그리고 반려동물 체크했습니다. 왜 강아지 9마리 두고 가셨잖아요. 반려동물이 이미 있는 걸로 여기에. 또 트레이너 두고 가셨으니까 헬스장 사용 가능한 걸로 하고 최대 숙박일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비대통령 아버님이 여기 18년 계셨잖아요. 18 곱하기 365 하니까 6,570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한선은 6,570박이다. 상한선. 예, 숙박 가능한. 숙박비 하루에 1,000만 원으로 등록을 했고, 근데 사실 등록 직전까지 다 했는데요. 이 아무래도 정부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등록 버튼은 아직 안 눌렀습니다. 아, 등록 직전의 상태군요.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빨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원정우 씨.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버튼을 안 누른 상태로 제가 정부 건물을 임의로 네, 사기죠, 사기. 이걸 누르는 순간 제가 사기죄로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제 페이스북 오시면 미리 이제 화면 캡처한 거 보실 수 있고요. 미리 보기 화면. 그 과학자들하고 이걸 했고. 네, 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지금 이제 방을 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60일 동안 이제 비어 있는데 하루 1,000만 원씩 내고 대통령과 앉았는데 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의 부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거 왜 저기 우주에 체험하듯이 그런 사람들 그런 예, 은근 특별한 많습니다. 체험들 하고 싶은 네. 사람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만 해도 60일 동안 6억 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니까 네. 우리 소규모 과학 연구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으로. 네. 과학자들이 참 할 일이 없네요. 네, 이런 과학자들이 얘기를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이런 얘기를 했고 저한테 꼭 얘기하라고 나가서 이거 과학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과학 예산이 부족하다. 네, 절박하다. 어렵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이거는 반쯤은 진지한 제안인데요. 박근혜 비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파면의 핵심 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람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가서 대통령 대신에 헌법을 수호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대신으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일종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대통령 제 수행했으니까. 네, 우리가 국민이 수행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되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예. 촛불 집회 참가자가 대략 연인원 1,000만 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예. 이분들이 한 2시간만 나가 있었다. 미니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제 6,47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000만을 하면 임금이 계산이 되겠죠. 얼마가 나와요? 1,294억 원이 됩니다. 누가 줍니까 근데 그걸? 박근혜 비대통령이 줘야죠. 그분 대신 우리가 한 거니까. 그분은 구상권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아, 근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민사소송을 걸면 또 의외로 또 나오는 곳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 씨가 되나 봐요. 근데 뭐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에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뭐 각종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라든가 뭐 촛불 자재 구입비 이런 거. 네. 그런 걸 포함하면 적어도 1,500억 원 정도는 가능하다. 구상권을 기반으로 해서 재산 환수 그 법안을 마련하고 네. 그것이 환수되면 그걸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그렇죠. 대략 시간 곱하기 해가지고 아니면 아주 믿을 수 있는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 정도 돈 있으면 재단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재단 과학재단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집단 소송을 걸자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정부나 기업들이 그동안 개별 국민이나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아, 그거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야. 그렇다면 국민이라고 그래서 못할 게 아예 뭐냐. 집회나 정부에 항의하는 단체들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실제 그 소송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네.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꺾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이라고 이걸 반대로 못할 게 뭐냐는 겁니다. 말이 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해. 두 가지가 농담이긴 한데 한편은 첫 번째 거는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과학 예산이 얼마나 말이 네. 안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담긴 거고 두 번째는
거꾸로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상권이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역으로는 해왔는데 네, 당해왔죠. 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하죠, 뭐. 하고 나면 네.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면 앞으로 손해배상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헌법을 유린하는 통치자가 나오지 않는 그러지는 않을 그런 것 같은데요. 부수 효과를 상징 한번 효과는 있는 것 생각할 같습니다. 수 있죠. 상징 효과는. 네. 또 과학기로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니까 이게 만약 되는 경우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노벨상도 받고 별상도 달나라도 가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실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분들 중에 크게 나누면 정말로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런 상징적인 행위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느냐. 구상권 청구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네. 그 사이에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도 엄청났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 이런 네. 것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양지열 변호사님 계셨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검증 영역은 과학계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네. 법 쪽에서 저희는 좀 진지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로. 네, 법 쪽에서 이게 가능한지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만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까지 파터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까지 안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네. 현재 컴퓨터 PC라든가 이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거 보전 신청을 해놓는 제도도 있습니다. 즉 법원이 증인시민 외에 압수라든가 수색, 검증 등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그래서 아예 사법부가 그건 증거물로 채택되기 때문에 증거 보존을 위해서 건들지 마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죠. 사법부가 네.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요청에 의해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지금 큰 흐름 통해서 사법부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 거죠. 이거는 검찰이나 사법부가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 거군요. 네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선 전에 국가기록원에서는 대선 전에 이거를 다 지정하고 다 이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록원에서는. 그 2달 만에 이제 경험해 보신 분으로 직접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경험해 보신 분으로 대통령 직간접 연결된 기록물들을 지정하고 이관하는 작업이 2달 만에 가능하나요? 참여정부 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관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이관 1년 전에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연습이요?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관하는 거고요. 네. 법률도 처음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네. 이게 지정 기록인지 아닌지, 이게 지정 기록으로 1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1년짜리를 15년으로 했는지, 네, 15년짜리를 1년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청와대 전체 직원들이 이걸 다 해본 거죠. 예. 각자 그렇게 하고 생산한 문서들을, 예. 네네. 네. 그렇게 1년 동안의 준비를 하고 나서 또다시 6개월 동안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1년을 준비하고 다시 6개월 했다고요?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도, 예. 네,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전자기로 생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면 보고나 서면 보고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95%가 전부 시스템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최초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이관 준비와 사례를 남겼고요. 그 과정 속에서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 많은 전문가와 경험자들을 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진행이 됐는데요. 현재 이관 그럼 사실상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지금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네. 초안이라든가 중간 버전이라든가 이런 건 다 등재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럼요. 그건 범법행위인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모든 기록물들은 초안과
그다음에 수정본, 최종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하고 협의했던 기록까지도 전부 남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이해했고요. 자, 그러면 네. 현재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제 파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누가 하는 거냐. 이게 지정의 주체를 두고 이제 무슨 문제가 됐거든요. 황교안 대행이 이걸 지정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권한 등으로 법률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지정 기록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지정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기록을 생산한 주체가 정무적 책임도 지는 거고, 네, 법적 책임도 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을 생산한 사람만이 그 기록을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명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법률은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텐데 지금 이제 파면이 되다 보니까 네.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고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 네. 측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럼 잘못된 해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기록관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시행령에 보면 네. 권한대행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경호실이나 비서실이나 안보실로 지체 없이 바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기록을 정리해서 이관할 주체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하신 말씀만 듣기에는 이관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방금. 네, 대통령 기록을 이관하는 데 있어서의 지정 기록의 주체, 예. 법적으로 예. 특정 기간 동안 열람을 하면 안 되는 이 기록물의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니라는 거죠. 즉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고요. 예. 정치적 책임도 질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기가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이관하게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인의 임기가 끝나면 본인이 생산한 것은 지체 없이 이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은 없어요?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된 조항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임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지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런 조항은 없다. 네, 존재하지 않고요. 물론 이게 입법의 미비냐에 대해서는 해석일 수 있는데 네. 현행 법률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기록물을 생산한 주체도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지정 기록을 지정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유권 해석을 어떤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를 넘어서서 그런 문구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법률과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주체만이 기록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법률에는 대행은 생산을 한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할 권한도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입법의 취지인 거죠. 이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가지고 현 권한대행에게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국가기록원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라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시급히 의뢰할 필요도 있고 전문 학회라든가 이런 기관 단체들에게도 의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대통령 기록관은 분류할 수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네.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정을 해버리면 열람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정하면 큰일 나는데요. 예. 왜 큰일 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 안보실 기록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기록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지정 기록으로 해서 최대 30년까지 보호할 수 있게끔 묶어버리게 되면 국정농단의 범죄 기록을 은닉하게끔 보장해 주는 거죠, 국가가. 그리고 향후에 검찰과 재판부가 계속 이거를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기록이 국가가 오히려 감춰서 보관하는 격이 돼버리고 네. 그걸 증명해낼 모든 기록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대통령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거라 이런 네. 상황을 그 예견하고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은 건데 그럼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행은 안 된다고 하신다면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기록물은 문서를 생산할 때에 네. 이거는 공개 기록이고 이거는 비공개 기록이고 이거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해서 비밀 기록이고 예.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지정 기록이란 등등을 문서를 생산할 때에 설정할 돼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네네. 예. 네, 그걸 그 자체로 존중해가지고 국가 기록원을 이관해줘야 되는 거죠. 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지만 그냥 네네. 이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네. 대통령 그게 법률적 차이가 있는 거군요. 대분류해가지고 이거는 지정 기록을 해야 돼. 이거는 안 해야 돼. 이 부분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것만 해 넣어라. 네네. 어떤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봉인할 건지의 결정을 대행이 하지 마라 이 말씀이네요. 이것만 하지. 그렇죠. 이미 문서 생산할 때 생산자와 대통령 관계 속에 이미 1차 행위는 다 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를 존중해주면 된다. 이걸 현재 시점에서 만지작하겠다는 건 그 기록물을 범죄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겠다는 행위랑 동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네, 그렇습니다. 증거를 은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지금 대통령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기록관에서 지정해도 된다고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럼 이걸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네, 현재는 법률적으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는 폐기되고 있고, 일부는 유출됐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기록이기 때문에, 네. 검찰 스스로가 현재 청와대 기록은 대통령, 그러니까 불법 기록으로서 네. 농단 기록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중이어서 대통령 지정 기록이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주는 거죠.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 네. 아하.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법원이 네. 현재의 기록물을 폐기하고 허위 등록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요일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박진우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전화 연결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자재 박진우입니다. 네, 우선 대통령 기록물이 무엇이고 대통령 기록관으로는 어떤 자료를 이관해야 됩니까? 네,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법률 2조에 보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 주체가 국정 수행을 위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그리고 물품들을 종합해서 한 거죠. 예를 들면 국가 간 정상회담 때 선물을 나누는데요.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도 기록물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거의 모든 거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이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관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그리고 경호실 그리고 자문하는 각종 위원회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든가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각종 특보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기록도 전부 대통령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통령과 소통하거나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 그리고 물건 여기는 선물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하, 거의 모든 거를 다 이관해야 되는군요.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관하도록 한 거죠? 과거에 이런 기록들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5.18 네. 발포에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 아직도 네,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네. 있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박철원 씨가 42차례나 남북 비밀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록이 대한민국 대통령 기록과에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대통령 기록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록이기 때문에 네. 이건 이 기록을 남겨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을 직접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서 기록을 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관할 때 이거는 이관하고 이거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요? 법률의 모든 기록은 전부 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이라고 정해지면.